오늘 현대가 더비는 양쪽 팀 다 조금씩 힘을 빼고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울산 입장에서는 더 힘을 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김태환, 김영권, 정승현, 이청용, 박용우, 레오나르도가 휴식을 취했고요. 전북 입장에서는 홍정욱 한 명만 휴식을 취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홍명보 감독님은 아무래도 FA컵보다는 리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몇 년간 준우승에 대한 징크스, 2년차에도 준우승으로 끝을 내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7경기를 치르며 우승을 하는 컵 경기보다는 38경기를 통해 우승하는 리그의 트로피 맛을 더 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애초에 하고 들어왔다는 것부터가 저는 홍명보 감독님이 절었다, 울산 현대가 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대가 더비에서 지게 되면 분명히 감정적으로 힘들어질 것이고, 그 힘듦은 분명히 육체적인 피로함보다 더 힘들게 리그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경기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그냥 개인적으로 제일 아쉬운 부분을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팀의 압박 실체입니다. 정말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요, 이제 전북 현대가 압박을 가는 상황인데, 송민규 선수의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맹성훈과 백승호 거리가 꽤 먼 걸 볼 수가 있고요. 애매한 자리에 서 있으면서 전방 압박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원두재도 편하게 공을 받고 이규성도 편하게 공을 받아서 풀어나오는 장면입니다. 결국 공이 나가긴 했지만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거에 비해 굉장히 쉽게 풀어나온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산현대의 전방 압박 모습입니다. 똑같이 한 명 한 명씩 잡았는데 가운데 백승호 선수가 이제 비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볼이 이제 뒤로 전개가 됩니다. 박진섭에게 연결이 됐을 때 박호는 김문환의 위치를 확인을 했으나 그냥 박진섭한테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K리그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왜 한 명씩을 계속 버리면서 전방 압박을 나가서 이렇게 쉽게 상대가 풀어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지 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도 전북이 완벽하게 울산을 풀어나와서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들인데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1등이랑 2등을 하고 있는 팀들이 이런 전방 압박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정말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노 준이 출발을 하게 되는데 비어있는 맹성홍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볼을 뒤로 뺐고 결국 전방 압박을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마틴 아담이 바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가운데는 맹성훈과 백승호 둘이 비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맹성훈이 3백 사이로 살짝 껴주면서 여기서부터가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둘이 비었어도 충분히 아마노준이 땡겨오고 이규성이 붙어주면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볼이 박진섭에게 가는데 박호의 거리를 보세요. 절대 본인이 이거 압박을 간다고 해서 뺏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박호가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고 또다시 굉장히 편하게 볼을 돌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김문환은 혼자 비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압박들을 가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백승호가 혼자 공을 받게 되고요. 이거를 만약에 킥을 때린다라고 하면은 순식간에 2대1 상황, 3대2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경기들을 볼 때마다 말을 하는 게 우리나라 수비 축구, 내려앉아서 하는 축구는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지만 전방 압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이제 바로 이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백승호, 맹성홍이 넓은 공간에서 패스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패스가 들어가서 뚫게 된다면 굉장히 쉽게 상대방을 공략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사이드에서는 2대1 혹은 3대2 장면들이 연출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북현대의 전방 압박인데요. 또다시 거리가 먼데 바로우가 압박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우가 이렇게 압박을 가다 보니까 또다시 오른쪽 백이 비게 되고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편하게 볼을 찰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창출이 된다. 이 장면이 어떻게 끝났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압박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송민규가 손을 올리면서 야 내리자 했는데 분명히 본인이 내리자 해놓고 이렇게 거리가 먼데 갑자기 압박을 시작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왜 아무도 말리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이 분석이 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바로우랑 거리가 먼데 바로우가 이렇게 전방 압박을 나가게 되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노준에게 킥을 했지만 사실상 오른쪽 아래로 오인표 선수는 비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굉장히 쉽게 볼을 돌려서 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바로우가 거리가 먼데 전방 압박을 시작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시죠. 또다시 편하게 풀어나오는 울산 현대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원상이 오른발로 그냥 가만 넣어줬더라면 단순 패스 2개, 3개로 쉽게 풀어나와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는 우선 울산 현대가 굉장히 시작을 잘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서령우를 오른쪽 백에 사용하면서 지난 게임과 같이 3백을 만들면서 게임을 시작한 울산 현대였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뭐 박용우를 사용해서 정승현과 김영관을 토대로 3백을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는 계속 서령우를 이렇게 안쪽으로 넣으면서 3백을 만들고 이 3백을 만든 걸 가지고 계속 플레이를 가져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 마틴 아담을 사용하고 아마노준의 똑똑한 플레이를 통해서 경기 시작부터 굉장히 공간들을 공략을 잘 하면서 전북을 위협했던 전반 초반이었습니다. 전반전 초반에 계속해서 이제 울산에게 이런 좋은 기회들이 만들어졌고 울산이 더 좋은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좋았던 게 바로 바코였습니다. 바코의 컨디션이 전반 초반 정말 미쳤었다. 와, 진짜 조지아 메시다, 조지아 아자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본인의 개인 기량 혹은 개인기 능력들이 좋았던 걸 볼 수가 있었고, 계속해서 바코에게 이렇게 넓은 공간을 주고 김문환에게 뛰어들어가면서 드리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이런 알도 넣고 진짜 원더골을 넣을 뻔한 상황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결국엔 이런 바코의 환상적인 플레이로 인해서 원두재 선수가 선제골을 가져가는 장면인데요. 이런 장면에서도 마틴 아담에게 스페이스가 많고 또다시 뛰어들어가는 바코를 보고 마틴 아담이 한 번에 길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계속 전반 초반에 노출이 되면서 바코의 신들린 드리블들을 계속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울산이 잘 가져간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바코가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뛰어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아담이 공을 잘 지켜줬고 바코가 들어갔고 이명재에게 떨어진 공을 좋은 슈팅을 가져갔으나 송문근의 이제 좋은 세이빙이 나왔던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이 장면에서 바코가 아웃사이드 훅을 하고 바로 왼발 슛을 때린 이 장면을 보고 저는 와, 오늘 진짜 바코 미쳤다, 바코 너무 잘한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바라본 전북현대가 초반에 아쉬웠던 거는 맹성훈과 백승호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맹성훈 이렇게 껴주면 백승호는 한 칸 올라가 준다든가 아니면 백승호가 끼면 맹성훈은 한 칸 올라가 주는 플레이를 가져가야 되는데 둘이 같이 끼면서 센터백 둘과 포백을 만드는 상황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전반 초반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드필드 숫자가 딸리고 무언가를 만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전북현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반 초반에 이제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규성과 송민규의 조합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성이 이런 식으로 뛰게 되고 백승호가 킥을 해주는데 이런 장면을 보게 된다면 송민규는 재빠르게 공격형 미드필더로서의 역할을 해주면서 둘의 간격을 좁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송민규가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공미 자리에서 어이없게 이제 볼을 뺏기면서 상대방에게 턴오버 장면을 주는 장면이죠. 김진수의 킥이 나왔는데 송민규 선수와 조규성 선수의 거리가 굉장히 멀었다. 사실 이렇게 볼이 됐을 때 이거를 충분히 가까웠더라면 송민규가 따면서 전진에서 슈팅이나 한교원한테까지 연결해줄 수 있는 장면인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둘이 거리가 멀고 둘이 합이 잘 맞지 않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규성에게 좋은 패스를 넣었고 송민규가 딸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물론 여기서 조규성의 터치가 약간은 아쉬웠으나 이런 부분들이 경기 전반 후반까지도 조금 안 좋았던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전북현대가 이제 경기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현재 전북에서 가장 폼이 좋은 바로우 때문인데요. 바로우가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가면서 환상적인 중거리 슛을 때렸는데 이때 이제 조규성의 움직임, 그 다음에 송민규가 조규성이랑 같이 투톱 느낌을 내주면서 침투를 해주다 보니까 바로우에게 자연스럽게 공간이 생겼고 이런 공간이 생긴 바로우는 아주 멋진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송민규랑 조규성이 조금 더 투톱 혹은
같은 플레이를 가져가줘야 되는데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바로우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흔들어 제껴주기 때문에 나왔던 장면인데요. 전북현대는 이때부터 뭔가 흐름을 가져오면서 굉장히 울산현대를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을 잡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전북현대가 확실하게 역전을 할 수 있었고 흐름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었냐라고 보면 바로 김문환과 김진수의 노련함과 이기고 싶은 열정이 바꾼 경기 템포 때문입니다. 전반전에는 김문환이 계속 박호한테 1대1을 당했다라고 하면 지금 보신 장면처럼 김문환과 김진수가 굉장히 50대 50을 세게 들어가주고 빠르게 들어가주면서 이런 윙 자리에서 세컨볼 싸움을 다 이겨주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국가대표 좌우 풀백의 에너지 레벨로 어떻게 보면 이 경기를 뒤집을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장면에서도 빠르게 뛰어 올라서 헤딩을 따준 김진수 선수는 또다시 공이 나갔을 때도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해주면서 이 볼을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전반전과 다르게 김문환이 바짝 붙어주면서 박호가 돌아서서 본인이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장면들을 계속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프타임 때 김장식 감독님의 토크가 있었던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김문환 선수랑 김진수 선수가 후반전에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경기의 흐름을 완벽하게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김진수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는 비교적 많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김문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와 주면서 상대편을 괴롭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저는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볼이 길었고 이 볼은 이명재가 땄어야 되는 볼인데 이거를 열정으로 김문환이 따내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를 올렸지만 아쉽게 뭐 전북현대 선수한테 가진 않았지만 현대가 더비 이런 큰 게임 빅게임에서는 저런 부분들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가 사실 경기의 흐름을 가져오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김진수와 김문환이 완벽하게 싸워주면서 계속해서 이런 프레싱을 통해서 공을 따주는 것 때문에 전북현대가 흐름을 완벽하게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1대1 상황에서 김문환이 송민규를 보고 때린 이 패스는 와 정말 좋은 패스였다. 그리고 이게 아쉽게 뭐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김문환과 김진수의 노련함 그 다음에 이 둘의 열정이 바꾼 경기 템포였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후반전부터 진짜 적극적으로 조규성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조규성이 전반전에 계속 공을 받으러 오고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치면은 후반전에는 조금 더 다이렉트하게 조규성에게 이런 볼들을 붙여주면서 조규성이 홀더 플레이 혹은 싸워주는 게임으로 조금 더 넘어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장면에서도 롱스로잉을 통해서 조규성에게 넘겨주고 조규성이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가져갔고 이 장면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송민규 선수가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칸 더 올라가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조규성과 송민규가 투톱 느낌을 내주다 보니까 계속 좋은 장면들이 나올 수 있었던 전북 현대이고요. 여기서도 백승호 선수가 조규성 선수를 보고 볼을 주고 조규성 선수의 홀더 플레이에 이은 이제 아주 멋진 슈팅까지 나오는 장면인데요. 후반전에 확실히 조규성 카드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전북 현대의 플레이가 더 좋아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후반전이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홀더 플레이를 잘해준 모습이고 이 덕분에 송민규가 이제 슈팅을 때릴 수 있었죠. 이번에도 단순하게 길게 붙였지만 이런 헤딩 싸움, 경쟁 싸움에서 조규성이 웬만하면 다 이겨주면서 이 흐름이 완벽하게 전북현대한테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부분은 이제 홍명보 감독님의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준산 징크스가 시작했던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마틴 아담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규성이 보여줬던 후반전 플레이를 마틴 아담은 계속 전반전에 보여주면서 울산현대 팀원들에게 계속해서 좋은 찬스들을 만들어주고 연결고리 역할들 혹은 이런 볼들이 나왔을 때 이런 걸 지켜주면서 흐름이 전북현대한테 쉽게 가지 않게끔 만들어줬던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틴 아담 선수가 이렇게 매력적이고 좋은 플레이를 전반전에 가져가 줬는데 굳이 마틴 아담을 뺄 이유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엄원상 카드에 있어서도 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패스가 들어왔고 엄원상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엄원상이 그냥 크로스를 올려주면 뛰어들어가는 마틴 아담이 골을 넣으면서 게임을 반대로 끝낼 수 있었던 기회 혹은 좋은 방향으로 울산현대가 경기를 가져갈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여기서 슈팅을 가져가면서 골대를 맞추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 알겠지만 마틴 아담이 얼마나 이 공을 원했는지
얼마나 이 패스를 했었어야 되는지를 볼 수 있었던 장면이고, 마틴 아담이 결국 나가면서 들어왔던 레오나르도가 보여준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박진서 선수와 이제 싸움이 일어났고 결국 본인은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퇴장을 당한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레오나르도한테는 퇴장을 주고 박진섭한테는 경고만 줬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항의를 하려고 박진섭이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레오나르도가 박진섭을 치면서 막습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경고가 발생이 된 거고요. 두 번째는 박치기를 한 게 두 번째 옐로 카드가 되면서 퇴장을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홍명보 감독님의 모든 카드가 실패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이런 더비, 큰 경기, 이런 치열하고 빡센 경기를 가장 즐길 수 있는 두 선수, 김태환 선수와 박용우 선수가 뛰지 않았다라는 부분까지도 이번 경기에서 홍명보 감독님이 징크스 때문에 혹은 두려움 때문에 리그를 꼭 어떻게든 이기겠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큰 로테이션을 돌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왜 도대체 이규성 선수를 빼고 이청용 선수를 투입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청용 선수를 투입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규성 선수는 전반전에 굉장히 좋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연결고리 역할들을 많이 해줬는데, 반면에 옆에서 파트너로 뛰던 원두재 선수는 골을 넣긴 했지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헤딩 경합 싸움에서도 많이 지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미드필드 지역에서도 보면 빌드업을 하려고 하는 울산인데, 이럴 때 이 수비형 미드필드, 연결해주는 미드필더가 빠르게 뛰어들어와서 상대방 공격수 둘 사이에 껴줘야지만 이 볼이 들어와서 쉽게 풀어나가거나 혹은 반대편으로 나가면서 뛰어나가면서 서령우가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움직임 혹은 빠른 판단력이 굉장히 부족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이 부분에서도 보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원두재 선수가 서 있어야 될 위치는 저기나 저기입니다. 그래서 왜 저기에 서 있어야 되냐라면, 이런 하프 스페이스에 서 있어야지만 상대편 공격수 둘이 끌려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다른 선수들이 끼러 내려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두 명한테 사이에 묶여서 패스를 받을 수 없는 공간에서 서 있으면서 그냥 아무런 영향이 되지 못했다라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공을 받아주는 플레이를 가져가지 못했더라면 이런 장면에서 이제 수비적인 부분이라도 좀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원두재 선수가 계속 볼워칭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너무 쉽게 상대들을 놓치면서 상대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는 상황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콜이 미스가 되면서 상대에게 카운터택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요. 이런 장면에서도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컨트롤을 해서 이규성과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조급해 보였다, 여유가 없어 보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냥 쓸모없는 파울을 하면서 계속 상대방에게 파울을 주거나 상대방에게 흐름을 넘겨주는 장면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 여기서는 서령우가 이제 압박을 나왔습니다. 그럼 수비형 미드필더가 그 자리를 메꿔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였고요. 그 다음 이제 부분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바로 내려와 줘서 커버를 가져가 줘야 되는데, 이규성 선수는 오히려 가서 서령우랑 더블 마킹을 해주면서 수비를 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원두재는 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지금 올라온 맹성훈과 바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을 한 번을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두재 선수가 굉장히 아쉬웠다. 근데 이 원두재 선수를 냅두고 이규성 선수를 뺀 부분이 홍명보 감독님이 패배를 한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했던 장면이죠. 이거는 현대가 더비고 최고의 라이벌 매치입니다. 이런 장면에서는 수비형 미드필더라면 팀을 위해서 옐로카드 한 장 받아주고 여기서 파울로 끊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로라는 아주 좋은 공격 자원에게 저런 하프 스페이스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실점을 하게끔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 때문에 흐름이 전북현대로 넘어갈 수가 있었고요. 이런 볼 플레잉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움직임이 둔했다. 너무 안 움직여주면서 울산현대가 추구하는 그 축구, 빌드업 축구가 전혀 구사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 볼 수 있죠. 조규성이 살아나고 김문환과 김진수가 잘해준 것도 있지만 그러한 원두재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살아나게 된 선수는 바로 백승호 선수입니다. 백승호 선수가 완벽하게 후반전에 살아나고 맹성홍이 내려가서 보조 역할을 해준다고 치면 백승호가 이제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서 조금 더 연기하는 역할을 가져간 모습들을 후반전에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완벽하게 이렇게 제끼고 나가주면서 플레이를 한다든가 플레이를 해주고 뛰어들어가면서 이런 2차 움직임까지 해주는 백승호 선수의 후반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후반전을 어떻게 보면 가운데 미드필드 지역에서 백승호가 완벽하게 컨트롤했다, 백승호가 경기를 바꿨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앙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잘해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장면들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승호 선수가 한 칸 높은 위치에서 보여주는 이런 센스 때문에 확실히 전북현대가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거 보세요. 이런 세컨볼 따는 거, 이런 장면입니다. 현대가 더비, 중요한 경기, 라이벌 매치 때는 저런 식으로 강하게 붙어줘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원두재 선수가 백승호 선수를 압박을 나오는데, 아까 제가 앞서서 원두재 선수의 위치에 대해서 말한 것처럼 백승호 선수는 그 4명 선수 사이에 서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원두재 선수가 압박을 나오는데 손쉽게 벗겨내면서 전진으로 나가는 백승호 선수를 볼 수가 있었고, 좋은 패스를 넣어줘서 또다시 조규성의 슈팅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슈팅 이후에 백승호 선수도 이제 뛰어들어가면서 세컨을 먹으러 갔지만 조윤우 선수의 이제 세이브로 위기를 이제 벗어날 수 있었던 울산 현대였죠. 오늘 주제에서 다룰 마지막 주제는 바로 명장 김상식이라는 문장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교체 카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어떻게 보면 김상식 감독님이 완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토요일에 있을 그 리그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이제 봤을 때 요즘 폼이 가장 좋은 바로우도 결국 빠르게 빼면서 휴식을 부여해줬고요. 한교원 선수도 빼면서 결국 휴식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맹성훈 선수도 빼면서 김진규 조커 카드를 넣었는데, 이 골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김진규의 완벽한 스루 패스를 받아서 김문환이 크로스를 올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규성이 보여줬던 이 움직임은 감히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클래스가 있는 움직임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김문환이 쭉 치고 들어올 때 조규성 선수는 뛰어들어가면서 한번 체크를 해서 정승현 선수의 몸을 이쪽으로 쏠아놓고 반대쪽으로 가면서 그 크로스가 왔을 때 사실 굉장히 대기가 어려운 건데 그거를 심지어 왼발 논스톱으로 이렇게 대면서 득점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여준 이런 세레모니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승 DNA가 이제 발동되고 징크스가 발동이 되었다라는 신호탄을 알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상위 스플릿이 시작되기 전에 딱 했던 말이, 이 스케줄, 남은 리그 스케줄과 FA컵 대진을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울산이 절고 전북현대가 우승 DNA를 발동시킬 수 있는 스케줄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경기에서 전북현대가 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저는 진짜 그 준산 울산과 우승 전북 현대의 스토리가 또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FA컵 준결승 영상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토요일이랑 일요일에는 또 K리그 중계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셔서 함께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